중국에서 만약 한일전쟁이 난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라는 칼럼들이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가 다시 한번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한국을 도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에서는 만약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냐? 일본은 이미 선진국인데 뭘 갖다 한국이랑 비교를 하냐? 당연히 일본이지. 역사적으로 한국이 이겨본 적이 있냐라며 일본이 이길 거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일본이 정말 한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기기 힘들지도 모른다. 아직도 일본이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현 상황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은 더 이상 봉건시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한일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멍하니 앉아있지만은 않을걸.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 국가로서 중국, 북한, 한국은 절대 일본의 군국주의를 잊을 수 없지.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고 심지어 중국을 능가할 때도 있다. 한국 남자들 다 군대 가는 거 모르냐? 일본은 미국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방어군일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은 자율적인 국방부대다. 두 나라가 진짜 전쟁을 한다면 일본은 패배 확률이 높다. 한국인들은 민족의식이 강한 반면 일본은 현재 초식화를 넘어 절식화 수준이다라는 등 한국 군사력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많은 유튜버들이 일본이 독도 도발을 한다면 한국은 현무사를 사용해서 일본 전역을 불사를 것이고 일본이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현무사가 없어도 일본은 군사적으로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현 군사력과 전투력만 가지고도 일본은 무너진다라는 칼럼에서는 아마 2차 세계대전 당시 잘 나갔던 일본을 떠올린다면 한국이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재 일본 자위대와 한국 국군만 놓고 비교해봐도 일본의 군사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육군은 실제로 한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육상 자위대는 상륙해봤자 한국 육군에게 전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위대는 수륙기동단과 여러 특수부대들을 빼면 냉전형 지형에 해당하는 한국으로 상륙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규전 상륙군 병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군 상황을 보면 일본 항공 자위대의 전투기의 수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F-15와 같은 핵심 전투기의 경우 일본의 F-15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으로 심각하게 노화되어 오랫동안 업그레이드하지 않았고 반면 한국 공군은 F-15 보유뿐만 아니라 5세대 항공기 KF-X를 자체 개발하여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유로 더 이상 일본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해상자위대는 현역 군함이 한국보다 만재 톤수가 높고 군함의 수도 많다는 점에서 일본 해군력이 강하다고 증명해 보이지만 일본 전함은 방공, 대잠 등의 방어 기능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보유 중인 함정이 계속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 측면에서 한국 해군보다 강하다고 자신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귀신도 때려잡는 막강한 해병대가 존재하고 일본에는 해병대와 같은 강력한 부대가 없습니다. 최단 지점인 대한해협은 한국에서 41km에 불과하며 한국군이 상륙하게 된다면 일본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칼럼은 마지막으로 전투의지를 한국 승리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문화식민 통치로 젊은이들은 게임, 애니메이션 야동에 중독되었고 각종 오타쿠 붐이 일었습니다. 한국은 그와 반대로 문화적, 군사적으로 변혁기를 맞아 민족 정서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50만 병력을 파견했으며 당시 베트남 장군은 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만일 한일전쟁이 일어난다면 젖병에 길들여진 일본군은 한국군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대립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일본군의 도발로 벌어진 한일전쟁에 한국군의 승리로 끝난 가상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소설 데프콘인데요. 북한과 통일을 이룬 한국은 중국과 영토 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에게 독도를 점령당합니다. 일본에게서 독도를 탈환하기 위해 한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국방부 소속이 아닌 내무부 소속인 전투경찰을 투입하지만 결국 군대를 동원해 독도를 재탈환하며 이것이 한국과 일본 간의 전쟁으로 이어지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를 동원하여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압도적인 전력의 일본 해상자위대와 수백 척의 고속정 잠수함을 상대로 한국도 수호의 30여 대를 탑재한 중형 항공모함 이순신함과 특수부대를 투입시켜 자위대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일본에 상륙하는데 성공한 한국 육군은 자위대의 필사적인 방어선을 후지산 살록에서의 대규모 전차전으로 격파하고
일본 도요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시설들을 파괴하며 파죽지세로 도쿄까지 진군합니다. 그러나 전력을 과도하게 소모한 한국군은 피해가 적었던 육상자위대 병력에 의해 어이없게도 패퇴를 당하고 포위당하기에 이르는데요. 위기에 놓인 한국군은 일본 해저에서 지진 균열대를 발견하고서 그곳에 핵폭탄을 놓아 해일을 일으켜 전쟁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일본은 이를 상대로 30분이면 한국 구축함 12대는 거뜬히 격파할 수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했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일본을 보고 일본 혼자 놀고 자빠졌다며 매체를 통해 밝혔습니다. 독도로 인해 한일 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일본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고 발표한 일본 보도자료에 의하면 독도는 특수적 지리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해군력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해군력에 있어서 한국보다 훨씬 우월하며 경항모와 스텔스 함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척의 고성능 잠수함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해상 전자전 수준은 한국 해군보다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 해군의 전함 수량은 적지는 않으나 대부분 민간용 전자칩을 사용하고 있어 전자전 공격에 저항하는 데 있어 매우 약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한일 간 전쟁 발발 시 일본은 완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러한 이점들로 30분이면 한국 구축함 12대는 거뜬히 격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주력 함대를 가히 전멸시킬 수 있다고 한 수준인 셈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보도가 듣기에 왠지 맞는 말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는 다르다며 중국 군사 전문 채널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설령 한국 주력 함대가 해전에서 일본에게 패하더라도 30분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객관적 일본 해상자위대의 실력이 막강한 것은 사실이고 현재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헬리콥터 항모 몇 대만 놓고 봐도 아직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하지는 않았지만 종합적인 대잠 능력은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 해상자위대는 대잠 임무 수행을 주력하며 아시아의 대잠 부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20여 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전부 출동한다고 해도 일본 수상함을 맞서기에 쉽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수준임에는 틀림없다. 수상군함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한국은 독도급 상륙강습함과 수척의 대잠, 대함, 방공미사일의 구축함 및 호위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장비들이 어떻게 그냥 당하기만 하겠나. 해상자위대의 소류급 잠수함 성능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일본이 한국의 대잠함과 대잠기의 존재를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일본만 F-35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나. 한국도 있다. 독도는 울릉도까지 90km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한국 해안선까지는 채 300km가 되지 않는다. 이는 F-35A의 반경 아니며 일본이 한국군의 급유기와 조기 경보기의 존재를 무시한다고 해도 F-35A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매체가 말했던 전자전에서의 우위는 이론적으로 볼 때 한일 대부분의 군공기술과 무기장비들은 유럽과 미국에서 도입해 비슷한 수준이다. 만약 한국이 진짜 일본의 전자전술을 파헤치려고 한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며 일본의 30분이면 한국 해군 주력 부대를 해치운다라는 말은 일본이 놀고 자빠져서 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며 중국 군사 전문 채널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위험에 처할 때 남자라면 모두 나서서 나라를 지키지만 일본 자위대는 군대도 아니라며 자국민의 비난을 받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이 미치지 않고서야 한국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쟁은 무기가 다가 아닙니다. 버튼 몇 개 누른다고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무기가 발달했어도 결국 깃발 꽂는 쪽이 승자가 될 것입니다. 2차 대전 여파로 핵무장 거부감이 있는 일본 국민 정서와 군대 캠프 수준인 자위대 등 이 같은 전제에서는 전투 경험 유무가 관건입니다. 해외 파병 사례로도 일본은 무장병 파병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월남전 외에도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일 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만약에라도 전쟁을 위해 군사훈련을 하는 한국에게 일본이 무대포로 덤빈다면 일본도 국가 체제가 붕괴할 수 있는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굳이 한국에서 20년 근무했다는 주한미국 사령관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